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본사의 지하 서버실. 새벽 3시에 정적을 깨고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형 아이폰이 출시되는 날도 아니었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속 트래픽이 폭주하며 서버의 온도가 임계 전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뜬 접속 국가의 분포도는 기이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불길은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일본, 중국을 집어삼키고 심지어 축구의 본고장 영국 런던까지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가 긴급 보고를 받고 화면을 응시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목격했습니다. 전년 대비 구독자 증가율 500%, 애플 TV 플러스 역사상, 아니 전 세계 OTT 역사상 단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수직 상승의 그래프. 이 기이한 현상의 중심에는 단 한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미국 땅을 밟았을 때도, 데이비드 베컴이 구단을 만들었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디지털 지각 변동. 지금 미국 방송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LAFC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캡틴 손흥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 선수의 이적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명의 슈퍼스타가 어떻게 거대 기업의 주가를 흔들고 잠들어 있던 대륙의 시차마저 파괴했는지 보여주는 21세기 가장 충격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LAFC 데뷔전이 예고된 바로 그날입니다. 사실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메시 요관은 이미 끝났다. 축구 붐은 일시적일 뿐이다. 손흥민은 훌륭하지만 메시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분석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특수성을 간과했습니다. 바로 충성도와 확장성입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애플 TV의 실시간 가입자 수 카운터는 고장난 시계처럼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가입자의 국적입니다. 메시의 가입자가 남미와 북미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손흥민의 가입자는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벽 4시. 보통이라면 모두가 잠들었을 그 시간, 한국의 트래픽은 미국의 프라임타임과 맞먹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주문 서버가 마비되었고 편의점의 맥주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주말 밤잠을 설치며 그를 지켜봐 온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습관이자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입니다. 런던 북부의 한 펍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가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낯선 미국 리그의 중계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를 우리의 캡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은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미국에 보냈지만 우리의 눈은 여전히 그를 쫓고 있다. 그는 떠났으되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충성심을 넘어선 종교적 현상에 가깝다. 이 모든 트래픽이 애플 TV라는 하나의 깔때기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이자 미국 축구 부흥의 시조인 데이비드 베컴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솔직히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리고 레오 메시를 데려왔을 때 우리는 미국 안에서 축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다릅니다. 그는 미국 밖의 세상을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시아 시장이라는 거대한 잠룡을 깨운 것도 모자라 까다로운 유럽 팬들까지 TV 앞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마케팅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컴의 말처럼 손흥민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한계를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미국 축구는 그들만의 리그 혹은 은퇴 선수들의 요양원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그 경기는 월드 클래스 매치로 격상됩니다. 이 폭발적인 구독자 증가를 견인한 결정적인 장면은 전반 30분에 나왔습니다. 하프라인 뒤쪽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생경한 바로 그 장면. 70m를 단독으로 질주하는 원더골의 재림이었습니다. 수비수 3명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골키퍼마저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물이 출렁이는 순간 애플 TV의 서버 데이터 전송량은 그래프의 꼭대기를 뚫어버렸습니다. 이 골 장면은 단 10분 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본 사람들은 홀린 듯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걸 생중계로 못 보다니라는 후회와 다음 경기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애플 주가는 장 마감 직전 3%가 급등했습니다. 한 선수의 골 하나가 시가총액 수조 원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니노믹스 사네너맥스의 실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메시의 영입이 히스패닉계 인구의 유입을 노린 것이었다면 손흥민의 영입은 구매력이
가장 높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과 유럽의 프리미엄 시장을 동시에 타격한 신의 한 수였다. 실제로 애플 TV의 신규 구독자 데이터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기존 스포츠 패키지 구독자들보다 이번에 새로 유입된 손흥민 유입층의 재구독률과 부가 콘텐츠 구매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을 넘어 손흥민의 훈련 영상, 인터뷰, 다큐멘터리까지 모조리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광 속에서도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의 태도는 우리를 다시 한번 숙연하게 만듭니다. 경기 후 당신 덕분에 애플 TV 서버가 터질 뻔했다는 리포터의 농담 섞인 질문에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버가 터진 건 죄송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축구를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저를 봐주시는 한국 팬분들, 그리고 멀리서 응원해주는 영국 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90분을 만드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의 대답에는 거만함이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보다 팬들이 보낸 시간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그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LA 시내 곳곳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걸려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스타들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 광고판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 출신의 선수가 실력 하나로 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 시장을, 그것도 가장 폐쇄적이하던 스포츠 중계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승전보입니다. 메시가 미국 축구의 문을 열었다면 손흥민은 그 문 안으로 전 세계를 초대해 거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500%라는 숫자는 차가운 데이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새벽잠을 설친 팬들의 열정, 국경을 넘은 사랑, 그리고 한 선수가 흘린 땀방울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산 것은 중계권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서사시의 독점 배급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전설적인 이야기의 임하기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의 전파를 장악한 캡틴 손흥민. 과연 그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애플의 서버는 앞으로 더 자주 다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500%의 기적, 그 뒤에 숨겨진 뜨거운 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공기는 평소와 다릅니다. 헐리우드의 화려한 네온 사인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시선이 단 하나의 날짜, 2월 21일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지난 겨울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나이키의 1조 원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어 LA에 상륙한 뒤 맞이하는 첫 번째 공식전.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와 아디다스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라는 사실은 운명조차 이토록 잔인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6일 뒤면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역사는 다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나이키가 선택한 새로운 황제 LAFC의 캡틴 손흥민, 그리고 아디다스의 영원한 아이콘 리오넬 메시. 이 두 거인이 충돌하는 개막전 티켓 가격은 이미 슈퍼볼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경기 프리뷰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왜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에게 향했는지, 그리고 다가올 2월 21일 개막전이 왜 100년 축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리전이라 불리는지, 그 살 떨리는 막전막 후의 이야기를 공개하려 합니다. 토트넘을 떠나 LA에 입성한 손흥민이 만들어낸 지난 6개월간의 기적, 그리고 메시와의 정면 승부를 앞둔 지금 이 순간, 현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충격적인 디테일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계바늘을 잠시 지난 7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이 확정되고 입단식이 열리던 날, LA 국제공항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이례적으로 우회 도로 이용을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나이키가 주도한 이 이적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마케팅 전문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왔을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오타니가 야구의 아이콘이라면 손흥민은 문화 그 자체로 상륙했다. 나이키는 LAFC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대형 벽화를 LA 다운타운 건물 열차에 동시에 걸었다. 이것은 아디다스에 보내는 선전포고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MLS는 구조적으로 아디다스가 리그 전체 유니폼을 독점 후원하는 이른바 아디다스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이 철옹성 같은 곳에 자신들의 최고, 존엄인 손흥민을 투입했습니다. 1조 원. 나이키가 손흥민과 LAFC, 그리고 향후 10년의 비즈니스에 베팅한 이 금액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아디다스의 심장부인 미국 시장을 송두리째 뺏어오겠다는 야욕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개막전 상대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디다스의 상징인 메시와 나이키의 새로운 심장인 손흥민의 맞대결.
이것은 21세기 스포츠 마케팅 역사상 가장 거대한 브랜드 전쟁입니다. 지금 LA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한인타운은 물론이고 헐리우드, 베벌리힐스까지 온통 SON, 7이 적힌 검은색과 금색의 유니폼 물결입니다. 반면 마이애미에서 원정을 오는 팬들은 분홍색 유니폼을 입고 결집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검투사 대결을 앞둔 것처럼 미국 대륙의 서부와 동부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월 21일 경기가 갖는 진짜 의미를 짚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메시는 전설이지만 과거와 현재이고 손흥민은 현재이자 미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메시는 이제 황혼기입니다. 그는 여전히 신이지만 활동량은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손흥민을 보세요. 그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절의 스피드와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왜 1조 원을 썼겠습니까? 이 개막전에서 손흥민이 메시를 압도하는 그림. 그 단 한 장면을 위해 모든 판을 짠 겁니다. 실제로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조차 사석에서 긴장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입니다. 베컴은 메시가 온 뒤로 우리 팀은 항상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손흥민이 합류한 LAFC는 단순히 강한 팀이 아니다. 그들은 굶주린 맹수 같다. 내 축구 인생에서 개막전이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처음이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현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막전의 안표 가격은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위치한 엑스포지션 파크 주변의 호텔은 이미 3달 전에 예약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의 패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쇼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그리고 가슴 뭉클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중압감을 견디고 있는 인간 손흥민의 모습입니다. 나이키의 1조 원 베팅, 아디다스의 견제, 전 세계의 시선. 이 모든 것이 한 선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그 부담감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LAFC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다시 한번 전율케 합니다. 도스 산토스, LAFC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는 미쳤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상이 됐다. 하지만 내가 놀란 건 그의 태도다. 그는 자신이 슈퍼스타 대접을 받길 원치 않는다. 그는 이미 10대 유망주 선수들의 이름을 모두 외웠고 훈련이 끝나면 남아서 그들의 슈팅 자세를 교정해준다. 그는 팀에 오자마자 라커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품격입니다. 그는 1조 원의 가치가 자신의 몸값이 아니라 팬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기대의 무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은 흥미로운 칼럼을 씌웠습니다. 제목은 LA는 왕을 원했지만 손흥민은 리더가 되어 왔다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은 카메라 앞에서만 웃는다. 하지만 손흥민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 더 빛난다. 그가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 보안요원에게 한국어 인사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LA 시민들은 그를 축구 선수가 아닌 존경할 만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결전의 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대는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세르히오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들이 즐비한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그들은 노련하고 영리하며 승리하는 법을 압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LAFC가 밀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에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중심에는 항상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벌리전 70m 질주 원더골, 2018년 독일전의 쐐기골,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달렸던 카타르의 기적까지. 손흥민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보란듯이 그 한계를 깨부수고 증명해냈습니다. 나이키가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에게 1조 원을 베팅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의 서사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시가 신이 내린 재능이라면 손흥민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의 정점입니다. 2월 21일 LA의 밤하늘 아래 펼쳐질 이 경기는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천재와 노력의 천재, 신과 인간계 최강의 대결. 현지 도박사들은 근소하게 인터 마이애미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FC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을 가득 채울 2만 2천 명, 아니 전 세계에서 지켜볼 수억 명의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공이 손흥민의 발끝에 닿는 순간 그 모든 확률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손흥민 선수가 목격되었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긴장할 법도 한데 그는 교민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신감이었을 것입니다. 토트넘을 떠날 때 흘렸던 아쉬움의 눈물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새로운 대륙, 새로운 역사, 그리고 눈앞에 있는 거대한 산, 메시를 넘어서는 그 순간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2월 21일, 우리는 어쩌면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치열한 90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디다스의 제국에서 나이키의 검을 들고 홀로 적진에 뛰어든 대한민국의 캡틴, 그와 메시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고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태극기를 꽂는 그 짜릿한 순간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1조 원이 거품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손흥민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일 뒤 그 모든 의심은 환호와 경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 그라운드 가장 높은 곳에서 포효할 주인공이 누구일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